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만큼 경제 발전을 이룰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만 보고 달릴 수 있어요. 우리가 흔히 왜 아이들 공부할 때 부모가 집중해라 그러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집중하기가 쉽지 않아요. 특히 공부할 때는 집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뭐 게임하거나 잠잘 때는 옆에서 일어나라고 밥 먹으라고 소리 질러도 못 듣는 애가 공부만 하면 옆집에서 들리는 소리까지 다 들어요. 참 쉽지 않은 건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만 보고 잘 달릴 수 있었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 얘기를 시작하려면 fast follower와 first mover가 있다. 우리가 여러분들 fast follower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문제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것 때문에 우리 사회가 이만큼 살게 된 거죠.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수많은 것들이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최초로 만든 거는 거의 없거든요. 다 상대방이 어디서 만들어서 그것도 아무거나 따라간 게 아니라 좀 잘 될 것 같다 그러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패스트 팔로워를 잘해서 어떻게 보면 대량 생산을 하고 가격 대비 굉장히 좋은 물건을 만들어내는 데는 기가 막힌 기술을 가진 나라예요. 근데 지금 와서 자꾸 그게 문제가 있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나 뭐 first mover로 넘어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건 뭔가 하면 처음으로 뭘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 실리콘밸리 같은 데서 스마트폰 같은 걸 처음 만들어내고 컴퓨터를 처음 만들어내고 뭘 처음 만들어내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이제는 처음 만들어서 그걸로 돈을 벌고 이제 그런 식의 모델로 우리도 가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더 중요한 건 뭐냐? 우리보다 훨씬 더 싸게 패스트 팔로워 정책을 잘 쓰는 나라들이 전 세계에 널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우리나라가 세계 1위 제품 개수를 갖고 있는 자료를 보면 거의 증가하지 않습니다. 그러네. 네? 근데 중국 같으면은 세계에서 시장 점유율 1위인 제품이 매년 늘어납니다. 1,600개까지. 우리나라는 고다리에 있을 때. 그러니까 이제 패스트 팔로워 정책은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이제 퍼스트 무버로 가야 된다. 근데 왜 못 가냐? 그게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문화적 특성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사회는 문화적으로 장자 사회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계가 중심이 되고 뭔가 유지가 돼야 된다라고 과거에 믿었기 때문에 첫 번째로 태어난 사람은요. 태어날 때부터 세상이 자기한테 유리한 게 있어요. 왜냐? 태어나면 부모님의 사랑을 혼자 듬뿍 받아요. 첫째니까. 둘째가 태어나면 더 유리해져요. 왜냐? 우월감을 느낄 수 있어요. 대부분이 동생은 못하는데 형은 하게 해줘. 그러니까 그리고 약간 우선권을 줍니다. 첫째한테 아무래도. 근데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첫째는 어떤가 하면 굉장히 관리가 뛰어나고 굉장히 포용적이고 그리고 사회의 질서에 어떻게든 들어가려고 그래요. 아이들한테 사회의 질서는 뭐예요? 부모예요. 부모가 그 가족에다 만들어둔 질서가 자기가 처음 배우는 질서예요. 근데 이 판이 나한테 유리하면 선천적으로 그걸 깨부시는데 약해요. 근데 둘째는 어때요? 태어났더니 이미 세상이 썩었어요. 이건 공평한 세상이 아니야. 이건 말이 돼요? 맞아요. 자기가 뭐 하려고 그러면 그건 안 된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첫째 유치원 같은 데 보내려면 너무 힘들어요. 왜냐면 하면 첫째는 안 일어나요. 그럼 엄마가 깨워서 유치원 가야지 밥 먹고 옷 입고 막 이러고 있는데 둘째는 형 가방 유치원 가방 메고 이렇게 서 있어요. 복도. 잠옷 입고 이러고. 그럼 나도 가겠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너는 안 된다. 이러면 나는 왜 못 가냐 이러고. 이게 그러니까 둘째 입장에서 보면은 세상이 억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판이 유지되면 자기한테 불리해요. 그러니까 판을 뒤엎어야 돼요. 그래서 원래 둘째가 약간 혁신가가 많습니다. 네, 둘째가 훨씬 더 자유로워요. 정신세계 자체가. 근데 우리 사회는 너무 지키라는 게 많기 때문에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게 좀 약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우리 사회를 잘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중산층의 기준이에요. 우리나라의 중산층의 기준이라 그러면 보통 두 채가 없는 30평 아파트에 뭐예요? 월 500만 원 이상의 급여가 있으면 되고요. 그다음에 2000cc 이상의 차량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1억 이상의 예금이 있고요. 연 1회 이상 정도 해외여행을 간다. 이러면 이제 중산층이다. 이렇게 본다 그래요. 한동안 이런 꿈을 꾸고 대한민국이 달렸던 것도 많고 실제로 한동안 이런 꿈을 이룰 수 있다고 믿었던 것도 맞죠. 그런데 너무나 당연한 이런 중산층의 기준이 외국은 다르다 그러죠.
프랑스 같으면 어때요? 1개 이상의 외국어를 해야지 된다. 뭔 헛소리예요? 뭔 헛소리예요? 그렇죠? 지금 외국어가 왜 나와? 중산층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직접 즐기는 스포츠가 있어야 된다. 1개 이상의 악기를 다룰 줄 알아야 된다. 남들하고 다른 맛을 낼 수 있는 색다른 요리법을 알아야지 된다라든지, 아니면 사회적 분노에 공감해야지 된다. 또 뭐예요? 약자를 돕는 봉사활동을 해야지 된다. 다르구나. 프랑스가 특이한 나라가 아니에요. 영국하고 미국을 보면 더 황당해요. 영국은 페어플레이를 해라. 이게 뭔 소리예요? 뭐 이상한, 저게 왜 중산층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인가 싶어요. 저건 온 인류가 해야 될 것 같은데 저게 왜 중산층의 기준일까? 자신의 주장과 신념을 확실히 갖고 있어야 된다. 또는 독선적인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된다. 약자를 보호하고 강자한테 강해야 된다. 뭐 불의와 불법 뭐 이런 것들을 대응할 수 있어야 된다. 미국은 어때요? 자기의 주장이 떳떳해야 되고 사회적 약자를 돕고 부정, 불법에 저항하고 이렇게 비평하는 그런 잡지를 정기 구독을 한다라든지. 자,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왜 대한민국은 아파트, 자동차 크기, 예금 이런 걸로 중산층의 기준을 만들고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지금 대한민국이 과도기라고 그러고요. 우리 삶이 변화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있어요. 저는 우리 사회를 사춘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사춘기라는 게 결국 질적 변화를 일으키는 거거든요. 양적 변화가 아닙니다. 양적 변화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일어나요. 날마다 키가 크고요. 날마다 몸무게가 크고요. 날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데, 질적 변화가 일어난다는 건 뭔가 하면 그때부터 점점점 커지는 게 아니라 새로운 게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몸에 없던데 털이 나기 시작한다. 이건 있던 게 길어지는 게 아니에요. 머리털하고 달라요. 이건 새로운 변화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사춘기 전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살아봤던 원칙들이 사춘기 이후에는 다른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어떤 가치를 추구하면서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한국 사람들이 지금 그거를 결정하는, 변화시키는 시점에 있다. 이 시기에서 왜 우리가 과거에 이런 특성을 가지게 됐는지를 알아야지 그 다음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건지를 결정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복합유연성으로 시작을 하려고 그래요. 복합유연성은 뭔가 하면 심리적인 특성인데요. 양극적이고 어떤 직선적인 것을 잘 인식을 안 하고 모든 것을 순환적이고 복잡한 복합적인 관계로 인식하려고 그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이렇게 직선 위에 서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직선 위에 서 있으면은 저보고 여러분들이 오른쪽으로 갈래? 왼쪽으로 갈래? 물어보신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오른쪽으로 갈래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해요. 직선을 따라서. 오른쪽으로 걸어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무조건 왼쪽에서 멀어진다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걸어가면서 왼쪽으로 가까워지는 방법은 없습니다. 왼쪽으로 가고 싶으면 여러분들은 돌아야 돼요. 그래서 반대쪽으로 걸어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직선적 사고예요, 일종이. 그런데 여러분들이 원 위에 서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원 위에 서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오른쪽으로 갈래? 왼쪽으로 갈래? 그럼 제가 이렇게 보다가 오른쪽으로 갈래요. 그래서 오른쪽을 원을 따라서 걷기 시작했어요. 자, 그러면 이건 왼쪽에서 멀어지는 걸까요? 왼쪽으로 걸어가고 있는 걸까요? 왼쪽으로 가고 있죠. 모르죠. 그렇죠? 네. 어느 시점까지 멀어지는 것 같은데 어느 시점에 가면 결국 만날 거라는 생각이에요. 이 얘기는 뭔가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뭘 하나를 얻기 위해서 뭘 잃어버리고 이걸 하려면 저걸 해야 된다 이런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이게 복합 유연성이에요. 실제로 심리학 실험을 이제 조사 같은 거를 해보면요, 여러분들도 뭐 설문조사 이런 거 해봤죠. 무슨 제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요즘 뭐 정치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거 많이 물어보는 거 있을 텐데 보통 그런 거 물어볼 때 어떻게 물어보나 하면 이렇게 너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좋다, 싫다.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의 지금의 감정에 대해서 물어본다. 그러면 나는 슬프다, 기쁘다. 뭐 이런 식으로 만든 설문지를 많이 썼어요. 이걸 서구에서 하면요, 서구 사람들은 극단적인 데다가 답을 잘해요. 왜냐하면 자기는 기뻐. 그러면 슬프지 않다는 얘기예요. 기쁨의 반대말이 슬픔이라는 걸 잘 받아들여요.
그냥 좋아, 싫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싫은 거에 반대말이 좋다는 걸 잘 받아들여요. 근데 이런 조사를 하면 한국인의 특징이 뭔가 하면 답이 가운데로 몰려요, 한국 사람들. 뭐 좋기도 하고 뭐 싫기도 하고 또 너무 슬프다 보면 또 기쁜 것도 생각이 나고 뭐 이런 식으로 자꾸 대답을 하고. 그러니까 한쪽으로 하나를 버리고 한쪽으로 간다는 거에 별로 익숙하지 않아요. 뭘 얻기 위해서 뭘 잃어버린다는 인식을 잘 못해요. 대표적인 예가 뭔가 하면 이거예요. 눈물 젖은 깍두기. 여러분들 중에 눈물 젖은 깍두기 드셔보신 적 있으세요? 별로 없으실 텐데 저는 먹어봤어요. 그게 뭔가 하면 2015년에 제가 이제 연구년이었기 때문에 일본에 가서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혼자 이제 날마다 뭐 하나 사다 먹고 뭐 이러고 나가서 사 먹고 그러다 이제 지겨워서 이제 한국 음식점을 찾아 나서기를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있는 동네가 그렇게 번화가가 아니라서 한국 음식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쩌냐 이러면서 그 돌아다니다가 우연히 한 고깃집인데 한국 음식을 해요. 그러니까 몇 개의 메뉴가 있어요. 너무너무 반가운 거예요. 거의 뭐 산삼을 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와 이러면서 들어가서 앉아가지고 메뉴를 봤는데 곰탕이 있어요. 야 너무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런가 하면 싸요. 한 6,500원 뿐이 안 해요. 환율도 좋았고 그래서 곰탕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처음에 이제 곰탕이 나오면서 갖고 오는데 한 요만한 새끼손가락 요만한 김치 3쪽을 줘요. 곰탕을 먹기도 전에 3개를 다 먹어버렸어요. 이러고 나니까 여러분들 곰탕이나 설렁탕 이런 거 김치 없이 드실 수 있어요? 못 먹죠. 그러니까 당연히 불러가지고 여기 김치를 좀 더 주세요. 그랬는데 김치를 사야 된대요. 돈 달라 그러죠. 네. 그래서 사겠다. 얼마냐? 그랬더니 3,500원이래요. 그래도 시켰는데 곰탕보다 비싼 김치를 먹을 순 없잖아. 그러니까 더 시킬 수는 없는 거예요. 이거 더 시키면 김치만 7,000원이에요. 그러니까 그 요만한 깍두기를 반씩 나눠서 그 먹을 때 눈물 젖은 깍두기 안 먹어본 사람은 인생을 얘기하면 안 돼요.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곰탕이나 설렁탕 집에서 그렇게 장사하면 장사될까요? 안 되죠.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요? 옆에 김치가 있죠, 그렇죠? 아니 김치통이 있어요. 예? 거기서 뭐 갖다 달라 이런 것도 귀찮아요. 그냥 마음껏 먹고 싶은 만큼 먹는 거예요. 근데 이 김치를 먹고 싶은 만큼 넉넉히 준다는 얘기가 뭔가 하면 김치를 평균보다 적게 먹는 사람이 평균보다 많이 먹는 사람 값을 내고 있는 거예요. 아하. 그렇죠. 설렁탕이나 공탕집이 주인이 바보가 아닌 이상은 사람들이 최소한 평균적으로 먹는 김치 양에다가 맞춰서 가격을 설정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는 그 김치를 보통 공짜라고 생각을 해요. 이건 당연히 주는 거, 네. 마음껏 먹는 거. 이 세상에 마음껏 먹는 게 어디 있어요? 이게 뭐예요? 원적 사고예요. 뭘 하나 얻으면 뭘 하나 잃어버린다는 생각이 약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밥보다 반찬이 중요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밥집에 갔을 때 반찬, 그걸 굉장히 따져요. 근데 밥집이잖아요. 반찬집이 아니라. 일본에 가면요. 밑반찬이 별로 없어요. 맞아. 밑반찬이 없는 대신 밥에다가 집중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밑반찬이 많아야 돼요. 모든 걸 밑반찬이 결정해요. 근데 솔직히 얘기해보세요. 똑같은 값을 받고 밑반찬이 좋다는 얘기는 뭐예요? 메인이 후지다는 얘기예요. 땅 파서 장사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를 얻으면 하나가 잃는 거.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안 돼요. 왜냐? 그 복합 유연성 때문에. 왜 이러야 되냐는 거예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얼마나 좋냐?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왕이면 다운치만. 일본에 가면은 지하철 같은 거 타면요. 빈자리가 있어도 안 앉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왜 그러냐? 제가 하도 이상해서 일본 교수한테 물어봤어요. 저하고 친한 일본 교수한테. 일본 사람들이 전철에 앉아있는다 그러는데 우리도 앉아. 아니 저렇게 빈자리가 있는데 안 앉잖아. 아니 그냥 서서 가면 되지 뭐. 전철은 원래 서서 가는 거야. 앉으면 좋은 거지만 앉아야 하는 게 아니잖아. 이미 버스나 전철을 타겠다는 결정을 하는 순간 나는 서서 가겠다는 거를 감수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어때요? 전철이 들어오면 매 눈으로 쳐다보잖아요, 여러분.
문이 쓰자마자 뛰어가고 있는데 까만 봉지가 날라온다고. 그러면 이왕이면 다 훔치마요. 이 세상에 이왕이면 다 훔치마가 어디 있어요? 다 돈 낸 거지. 내가 안 내면 누가 낸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낸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이 뭘 얻기 위해서 잃어버린다는 인식이 좀 약하니까. 그러니까 자꾸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불확실성 회피가 강한 한국인이 얼마나 왜라는 질문을 안 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려면 제가 보기엔 이걸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거 제가 전철역에서 찍은 건데요. 여러분들 이게 뭔지 아시죠? 그렇죠? 보신 적 있으시죠? 전요. 네, 여기 다 있어요. 저거를 교통정보 시스템이라고 불러요. 네. 저건 왜 있을까요? 자, 사람들이 전철의 플랫폼에 쓰자마자 저걸 보통 쳐다봅니다. 이러고 봐요. 그리고 저기 전철이 없으면 그리고 낙담해. 저기 전철이 딱 나타나면 그러죠. 여러분들이 저걸 아무리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어도 전철은 빨리 안 옵니다. 저건 전철을 빨리 오게 하거나 늦게 오게 하는 시스템이 아니에요. 그냥 전철이 어디 오고 있느냐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알려주는 정보를 받았어요. 자, 그 정보 어디다 쓰셨어요? 네? 그 정보를 어디다 썼냐고요? 이걸 어디다 썼냐를 알려면 여러분이 이 전철을 어디에 전철이 있느냐에 따라 여러분들의 행동이 얼마나 바뀌냐를 생각해 보면 되는데 실제로 바뀌는 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저건 쓸데없는 짓을 한 거예요. 아니요. 옛날에 저게 아예 없을 때 그러면 전철역에 서면요. 사람들이 뭘 했나 하면 시커먼 터널을 쳐다봤어요. 근데 그 표정이 안 좋아요. 왜냐? 시커먼 터널이잖아요. 하고 쳐다보면 오나 이러고 보는 거예요. 근데 거기 노란색 불이 뭐가 보이는 듯 하면 온다. 이러다가 아니에요. 잘못 본 거예요. 그러면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고 해놓은 게 이거예요. 이건 대국민 심리 서비스예요. 아, 진짜. 많은 사람들은 저 정보를 갖다가 자기가 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여러분이 한 건 뭔가 하면 저걸 쳐다보면서 혼자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온다. 빨리 와라. 사실 전철역에 있는 모든 저 시스템이 똑같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다른 역에는 이렇게 된 것도 있어요. 이게 웃긴 게 이 전철은 불이 들어와요. 그러다가 역에 딱 서면 불이 꺼집니다. 완전 대박. 네? 이게 저렇게 들어가다가 여기 딱 쓰잖아요? 불이 딱 꺼져요. 이거 누가 만들었냐? 옛날에 그 노란 불을 기다리던 사람이 그 마음에서 만든 걸까 말이야. 야, 이거 불러주면 좋지 않을까? 이래가지고 넣은 거야. 근데 솔직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시스템과 앞에서 본 시스템이 기술적으로 차이가 있을까요? 기술은 똑같아요. 단지 열차를 빨간색으로 할 거냐, 흰색으로 할 거냐, 불을 들어오게 할 거냐, 안 들어오게 할 거냐. 어떤 전철역에 가면요, 이게 여기 4개인 것도 있어요. 여기 4개인 것도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뭔가 하면 기술적으로는 다 똑같은데 사람들한테 어떤 심리 경험을 하게 만들어줄 거냐를 결국은 뭐가 결정을 해요? 소프트웨어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하드웨어는 똑같아요. 여러분들 멀리 안 가도 돼요. 이런 거 비슷한 거, 인간의 경험을 결정하고 있는 거 여러분 날마다 보는 거 있어요. 그게 뭐냐? 이거예요, 이거. 여러분 컴퓨터에서 파일 같은 거 다운받으면 이렇게 쫙 저 초록색 바가 와가지고 커지죠. 네. 저것도 사실은 이런 게 파일을 이제 저장한다, 복사한다 뭐 이렇게 되면 복사하는 프로그램이랑 별개로 화면에 저걸 보여주는 프로그램을 또 돌려야 되는 거예요. 따로 만드는 거예요. 화면에 이걸 보여주지 않으면 복사를 더 빨리 할 수 있어요. 저장을 더 빨리 할 수 있고. 요즘은 컴퓨터가 빨라서 두 개의 거의 차이가 안 날지도 모르지만. 그런데 옛날에 컴퓨터가 느릴 때도 이거 다 보여줬거든요. 이걸 왜 보여줬냐? 이게 없으면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큰 파일을 하나 복사를 하거나 저장을 하려고 클릭을 딱 했어. 근데 컴퓨터가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나 하면 귀를 갖다 댑니다. 왜냐, 이게 시각적인 정보로 안 오면 이제는 청각적인 정보에 의존해요. 네, 위임 소리가 나거든요. 안 죽었는데. 너무 궁금한 거예요. 내가 클릭을 했는데 이 컴퓨터가 일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근데 왜 하필 이 초록색 반은 계속 커지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생각보다 한가한 인간이 너무 많아요. 그 얘기는 뭔가 하면 여러분들이 무슨 바쁜 일을 할 때 뭐 하나 저장하라 복사하라 탁 눌러놓고 막 일을 하다 보면 다 됐네? 이러고서 가서 하면 되죠. 근데 이렇게 바쁘게 사는 인간이 세상에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복사하라고 눌러놓고 나면 그걸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사 중 이렇게 나오면 심심한 거예요, 이게. 이게 뭐 복사가 얼마나 된 걸까?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 초록색 바가 점점 커가는 걸 보면서 좀 덜 지루해 하라는 거예요. 옛날에 컴퓨터가 더 빨라서 빨리 복사되고 빨리 저장되는 거를 만들 필요가 있을 때는 하드웨어가 중요했어요. 이제는 기술력이 그걸 넘어서 버렸어요. 여러분들 중에 몇백만 원짜리 컴퓨터를 사건 몇십만 원짜리 컴퓨터를 사건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 거의 차이가 없어요. 이런 시대에서 돈을 더 들이는 걸 어디다 들이나 하면 바로 소프트웨어에다 돈을 들이는 거예요. 왜냐? 이제 하드웨어가 인간의 경험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가 인간의 경험을 결정하는 시대로 온 거예요. 그걸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정확히 알고 이용한 사람이 누구냐? 스티브 잡스예요. 잡스. 여러분들 스티브 잡스가 만든 광고를 보면 알 수 있어요. Now we can watch a newspaper, listen to a magazine, and see a phone call. Now we can take a classroom anywhere and touch the stars. 이게 아이패드 2가 나왔을 때 만든 광고예요. 근데 거의 다가 인간의 경험에 대한 거예요. Watch, listen, touch, see. 이 사람은 이 기계를 만들면서 사람들이 어떤 경험을 할까를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저런 광고가 나와요. 더 무서운 건 뭔가 하면 네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거를 뛰어넘는 경험을 하게 해줄게라는 거예요. 신문을 읽는 게 아니라 듣고요. 전화를 듣는 게 아니라 보고 별을 보는 게 아니라 만지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저때 만든 광고가 뭔지 아세요? 더 빠르다, 세다, 크다 이딴 걸 만든 거예요. 그게 뭐예요? Fast Follow. 왜 만들어야 되는지를 몰라요. 왜 만들어야 되냐? 사람이 원하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애플이나 이런데 아이폰 이런 거에는 팬이 생겨요. 그거야 사야 되겠다. 막 거기 줄 서고 매달리고 막 이런 사람. 근데 우리나라 제품에는 그런 걸 안 매달려요. 왜냐? 그냥 왜 만들어야 되는지를 모르는데 저쪽에서 만든 거 잘 되는 거 더 세고 크게 만든다는 생각이에요. 그 인식이 없는 거예요. 그런 거를 우리가 얘기해 보면 뭔가 하면은 물건의 착각이에요. 사람들이 자꾸 물건을 산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최근에 TV 산 적 있으시다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TV 사셨어요. DVD 몇 인치짜리 꽤 큰 거. 60인. 60인치. 많이 벌었네. 많이 벌어요. 요새 매장 가가지고 60인치짜리 TV 이런 거 보면요. 진짜 멋있어요. TV가 꺼져 있어도 멋있어요. 그냥 작품 자체 같아요. 기가 막힌 디자인을 해서 만들어놔요. 돈도 꽤 주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돈도 좀 주고 뭐 그래요. 그 집에 딱 배달 와가지고 벽에 걸어놓잖아요. 그럼 보면 뿌듯해요. 당연하죠. 기가 막혀요. 돈이 들어갔는데 기가 막혀야 되는 거예요. 뭐 밥 먹다가 쳐다봐도 죽인다. 밤에 화장실 갔다가 나오다가 이야 죽인다. 그러고 있을 거야. 진짜. 근데 그 켜지지도 않은 TV를 보고 감탄하는 거 3일 이상 하시면 병원에 가보셔야지 돼요. 3일 딱 지나면 꺼진 TV는 보고 절대 감탄 안 합니다. 다 켜졌을 때만 감탄해요. 그 얘기는 뭔가 하면 사람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TV가 아니었어요. 사람들은 TV가 가져다 줄 경험을 원했던 거지 TV를 가지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예? 인간은 물건을 살려고 그러지 않아요. 물건이 가져다 줄 경험이 필요한 거지. 근데 문제는 그 경험을 반드시 그 물건에서 얻어야 될 이유가 없다 그러면 이 물건은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왜 소프트웨어가 지금 필요하다 그러냐? 하드웨어에서는 차이가 안 나요. 여러분들 20, 30년 전만 해도 중국 TV, 한국 TV, 미국 TV 뭐 이런 거 갖다 놓고 구분하라 그러면 사람들 화면만 봐도 구분할 수 있었어요. 야, 이건 중국 거다, 야, 이러면서.
근데 요즘 여러분들 메이커 다 가리고 화면만 보여주고 중국 거, 일본 거, 한국 거 구분하라 그러면 여러분 구분 못해요. 그 얘기 뭔가 하면 인간의 경험의 차이가 기계에서 안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기술에서 안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뭐에 지금 열망해요? 소프트웨어다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동안 기계를 잘 만들면 잘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기술과 기계에서 인간의 경험의 차이가 안 나와요. 인간의 경험의 차이가 더 이상 기술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거에서 지금 우리나라가 위기인 거예요. 왜? 그것만 보고 달렸는데 더 좋은 물건 만들면 되나 보다 이러고 갔거든요. 근데 지금 와가지고 사람들이 갑자기 그게 아닌가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패스트 팔로우로 돈 잘 벌던 회사들이 지금 위기를 맞는 이유가 뭔가 하면 저기 말도 안 되는 나라에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옛날에 패스트 팔로우 할 때는 서양 사회에서 미국이나 이런 데서 보면 우리가 말도 안 되는 사회였을지도 몰라요. 나라에서. 거기서 싸게 들어오는 게 자기네들 일자리 없애고 뭐 난리가 났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나라에서 만들어 온 게 품질이 안 좋으면 그나마 괜찮은데 이제는 품질의 차이도 안 나버리면 이제 이건 어디서 어떻게 갈 거냐의 문제. 어떻게 보면 가성비가 좋은 아주 저렴한 제품을 국민의 대부분이 쓰고 아주 최상위 브랜드. 그러니까 이거는 왜 저걸 사야 되는지 사람들이 이해는 없어요. 현실적인 이유는 아무것도 없어요. 실용적인 이유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거를 갖고 있다는 자체가 주는 경험이 너무나 센 거. 이 두 개만 살아남는 시스템으로 가는 거예요.